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겸직 가능한가? 네, 갑자기 겸직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무원 투잡 공무원이 1410명이다. 보도자료니까 이걸 보여줘야 되나 보네요. 자, 어쨌든 자, 투잡 공무원이 1410명이다.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다. 이상하다. 분명히 겸직이 금지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1410명이다. 뭔가 겸직 허가란 걸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겸직 허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겸직이 왜 금지되는지를 먼저 보면, 자, 영리 업무에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네, 지방자치단체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면 돈 버는 거 안 된다. 돈 벌려면 뭐 해라? 겸직 허가를 받아라. 만약에 돈 버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안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불명성 영향은 뭐예요? 뭐 온갖 논란이 되는 유튜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겠죠. 블로그에 계속 국가를 비난하는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위 유지에 문제가 된다 하는 거고, 간단하면 그래요. 돈을 벌면 무조건 영리적인 거죠. 돈을 벌면 지속적으로, 여기 계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죠. 계속적으로 한 번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번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단 유튜버는 돼요. 유튜버는 된다고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겸직 허가를 받아라. 언제 받는다? 겸직 허가? 광고 수익이 날 때부터 하면 된다. 교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다만 그 내용이 1년마다 한 번씩 겸직 허가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됐거나 품위 유지를 해친다. 뭐 그런 것들. 그냥 공무원 생활에서 만드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뭐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에 대한 건 돼요. 뭐 목공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된단 말이죠. 이거 돈을 많이 벌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세금 내면 되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은 다 빼고요. 일단 부동산 임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궁금하시죠? 됩니다. 근데 임대사업소 등록하고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다. 한 번만 받는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상관없을 리가 없죠. 근데 임대를 했는데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아예 그 사람한테 전담을 줬을 때는 그 사람 월급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수도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겸직 허가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수시로 매매 임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 팔고 막 소위 우리 부동산 투기하죠. 그런 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직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로 가다한 경우는 불허한다. 투기를 엄청나게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재산이 축적 되겠죠. 왜냐하면 싸게 팔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겸직 허가를 받아라. 근데 겸직 허가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겸직 허가는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신청해봐 이런 거예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술, 번역, 서적, 칠판, 작사, 작곡은 받으면 된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회적인 저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지속된다.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은 계속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세가 근데 1회에 들어온다. 이거 애매해요. 그래서 이 규정만 보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겸직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 대리운전 안 된다. 블로그 광고 된다. 뭐 할 때만 광고를 한다. 그렇지만 다른 거 뭐 PPL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 사실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안 돼요. 공무원은. 자, 다른 법령에 금지되는 행위, 방문 판매. 여기 막 등록해 놓으신 분들 있죠. 사실은 수익이 안 나면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다 빼버려야 되겠죠. 다 빼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1410명이 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가 했더니 자,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대부분 해요. 부동산. 아까 임대업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월 3천만 원. 연 3억 6천만 원이래요. 겸직 허가 받고 하시는 분 중에 월 3천만 원.
큰 빌딩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증여를 받는다거나 유사한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돈으로 버는 거는 임대업자 신고를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 이렇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임대업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업. 근데 뭐 학원 강사도 있어요. 보면 시간 강사, 멘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2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버셨네요.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시간 강사, 멘토 많네요. 경찰청 쪽에는. 네, 시간 강사, 겸임 교수도 있네. 겸임 교수도 가능하고. 대부분 다 임대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개인 사업자가 12명인가 있다고 돼 있어요. 위에 보면.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있고요. 방송 출연자도 있으시네요. 이분은. 방송 출연자 이게 한 해당 24만 원밖에 못 받네요. 많이 주진 않네요. 그런데 2,300만 원이나 받았네요. 자주 나가시나 봐요. 그 다음에 교감이 뭐지? 이게 법무부 교감이면 아마 교정적인 것 같네요. 공동연구원. 네, 매월 100만 원. 그 다음에 강사, 임대업, 사원. 사원은 뭐죠? 통계서, 이게 사원이 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10만원씩 2,400만 원을 받았네요. 10만원씩. 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감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임대업, 지금 하는 거는 임대업이나 강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지방직을 보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다양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된다. 야간 대리운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하는 가게에 나가서 하는 건 어떠냐. 돈을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돈을 안 받으면. 근데 거기서 따박따박 알바비를 받고 4대 보험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되냐? 안 될 가능성 99%입니다. 네, 영리 업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예, 뭐가 문제되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걸리면. 징계를 가져요. 징계 내용이 어디 제 블로그에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징계, 영리 업무 겸직 위반하면 네, 파면 해임부터 견책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요거 조금 더 FAQ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서적 편집 출판, 편집 대표, 판권의 실인을 나뉘어 판매할 수 있는지. 인세는 일시적 행위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네요.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일시적 행위로. 인세를 받는 거는 일시적이다. 인세를 받는, 아까 제가 인세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는 문제가 돼도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경우 있잖아요. 서적을. 네, 한 번에 보통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팔리는 거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 있죠. 여기 보자.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를 받는 행위. 이런 경우는 겸직허가 받아야 된다. 자, 두 가지가 좀 다른 거예요. 책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친으로 상속받은 거 그 얘기죠. 네. 겸직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겸직허가 판단 기준 뭐냐? 소속된 기관 장이 판결한다. 그래서 겸직허가를 개별적으로 장한테 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거는 그분이 하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있나요? 공동주택 이런 거 뭐 그 외부 강의. 자, 외부 강의 출장은 반드시 강의 요청의 공문에 근거해야 한다.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 내용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고 강의는 별도로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이렇게 깊숙이까지는 해당 부서에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무원이신 분들이 볼 때는요. 공무원이신 분들은 깊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이거는 지금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공무원 됐을 때 이런 게 되느냐 하는 거를 그런 흥미 위주의 방송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따지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게 생긴 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요. 어떤 거냐면 뭐 민원을 그 공무원들 간의 민원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돌아가는 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에서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부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거는 그 각 부서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검색이 되거든요. 검색되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민원을 받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가 공무원들한테 받겠지 누구한테 받겠어요, 이 민원을. 그래서 민원이 없는 부서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분들
이 정도만 알고 내가 이런 거를 어디서 봤는데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아니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이 다 공문서예요. 공문서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네, 여기 어디에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인사혁신 애교 제 64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담당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하는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